네, 2023년 마지막 맥스 트레이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뭐 굉장히 암울한 그런 어떤 그 소식밖에는 없죠. 그 중에서도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슈도 있습니다. 이 총선이나 아니면 뭐 대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마도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뭐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든가, 뭐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뭐 이러한 어떤 그 공약들이 많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총선이나 대선에 나왔던 그런 어떤 공약은 오래가지가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총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슈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큰 화두는 고금리겠죠. 뭐, 며칠 전에도 뭐 미국발, 연준에서 내년도에는, 금리를 뭐 낮출 수 있다, 이런 어떤 소식이 돌아왔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금리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리가 예전같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고금리가 계속, 되다 보면, 뭐, 그, 2년 전인가 3년 전서부터 뭐 영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젊은 친구들이 영혼까지 담아서 뭐 아파트를 사거나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그런 거 어떻게 조장을 좀 했던 바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저금리였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가 한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고금리이다 보니까 어, 자기 자본이 아닌 그 타인 자본을 가지고 와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 조달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은 변하지 않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실질적인 그 명목 수익률은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서 그 얘기가 되는 이제 PF 부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부동산 공급과도 밀접한 관계를 좀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행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개발하는 회사가 사업자들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이 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건축이라든가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공급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중개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2024년도 부동산 업의 이슈라고 정해봤는데요. 많은 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작년서부터 STO 투자라고 해서 조각 투자라고 하죠. 카사라든가 소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리츠하는 성격이 약간 다르죠. 자, 그렇지만 이제 STO 투자 그 토큰형 증권을 거래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도 제도가 완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말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 NPL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전후로 해서 NPL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돌고 있었는데 NPL이라고 하는 것 투자자를 모으는 그런 어떤 것들도 많이 활성화가 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프로테크에서 공급하는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 관련된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은 더 많은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주거용인데요. 아파트로 대변할 수 있겠죠. 예. 이 주거용 거래는 사실 이 금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발표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고금리와 맞물려서 시장에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경매 물건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거용 시장이 뭐 전부 다 암울해지는 건 아니겠고요.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질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뭐 서울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가격이 뭐 대폭 하락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뭐 대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이 어느 쪽은 그나마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지만 다른 쪽에서는 상당 기간 거래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실질적인 그런 어떤 수익률이 떨어지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상업용 부동산은 미래가치라는 게 있어서 이 미래가치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거래가 조금씩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뭐 중개업 시장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이거는 뭐 회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형화 추세는 계속해서 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그런 어떤 그 부동산 회사보다는 큰 규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그런 어떤 대형화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체 네트워크 플랫폼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그런 어떤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회사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뭐 2010년 이후서부터 이제 전접중개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전접중개가 더 많은 위력을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어떤 중개 방식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 시장이 좀 활성화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2008년도, 9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 지금하고 약간은 흡사합니다. 그럴 때에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 매매보다는 이 임대 시장이 그나마 그래도 활성화되고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화두는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해외 부동산도 이제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러한 어떤 형태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는 업무 위주로 해서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 상가 건물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뭐 매매 같은 경우는 그, 수익률의 영향을 좀 받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조달할 수 있는 금리라든가 아니면 조달할 수 있는 금액도 좀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매 시장은 조금씩 움직일 것이다. 오피스 매매 시장은 조금씩 움직일 것이냐. 왜 그러냐면 건축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한 형태를 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오피스 상가 건물은 그렇게 침체에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지금 임대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오피스 공시률이 역대 최저라고 얘기합니다. 서울 강남 2%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반증을 하는 것과 같겠죠. 그리고 임대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 중개를 할 때 임대는 어차피 계약 기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는 이전이라든가 또는 뭐 확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오피스 상가 건물에 잠재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죠. 청년들이 창업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 상가는 매매 시장도 어느 정도까지는 받쳐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임대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구분 건물 리테일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구분 건물 분양이나 매매 같은 경우는 아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과잉 공급이라고 이미 많이 남아 있고 장기 공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분양하는 거는 굉장히 높죠 매매가가. 그래서 임대 수익을 여기서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매매 시장이다 보니 부동산 조달금리의 부담도 있고 또 지금 은행에서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구분 건물에 대해서 대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현재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건물에 투자를 한다든가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그 시장은 그나마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리테일 임대 시장은 오피스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오피스 시장보다는 임대 시장이 리테일 임대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리테일 같은 경우는 생계형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또 리테일 임대는 불황에 강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활발하게 간판이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간판이 바뀌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게 부동산 중개 계약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테일 임대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아마도 다른 어떠한 중개보다도 가장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청년이나 은퇴자 창업도 굉장히 강세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테일 임대 시장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상태고요. 또 업종이 단전화되는 그런 어떤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형태는 지속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구분 건물 리테일은 임대 임대 중개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옆에는 우리 와이드에서 지금 주관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커서 제가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물류센터 한동안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물류센터 마찬가지로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하락. 또 이것도 이제 지역별로 굉장히 몰려 있는 지역이 많죠. 그렇지 않지만 이 서울 서부 수도권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지방 대구라든가 또는 뭐 부산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또 거래가 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건축을 포함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암울합니다. 건축비가 상승을 됐고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겼고 조달은 금리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발 물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취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최근에 가서 굉장히 정상화가 많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레스컵을 보면 여행객들도 굉장히 증가를 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OCC라고 하는 가동률, 그 다음에 이제 ADR이라고 하는 가격, 객실 가격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 한 80%, 90% 회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그나마 그래도 좀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많이 취급을 할 것 같은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 투자자를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개발이 가능한 토지 위주로 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어떤 토지가 좀 거래가 될 걸로 봅니다.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렇게 좀 낙관적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 종류별 내년도의 시장 전망을 좀 해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도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강조했던 리테일이라든가 오피스 임대 이런 것들은 사실 물건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같이 일하는 르맥스 식구들은 파밍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파밍에 대한 결과를 우리 리서치에 좀 올려놓으시면 서로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플랫폼이니까 많이 이용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맥스트레이닝 2023년 마지막 진행했는데요. 혹시라도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저한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크리스마스 지났습니다. 신년에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수고해주신 박수호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이제 23년 마지막 백스트레이닝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24년에는 더욱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서로 응원하는 의미에서 복수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